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ADC 치료제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영국의 익스다 테라피틱스 지분을 투자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ADC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실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을 좀 하고 오늘은 ADC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셀트리온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섹터로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약물 접합 ADC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DC 치료제는 강력한 치료 효과 때문에 약물 폭탄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공동 연구 개발에 이어 지분 투자까지 나서는 등 ADC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영국의 ADC 개발 전문 제약회사인 익스다 테라피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익스다 테라피틱스에 대한 회사를 좀 알아볼게요. 회사는 투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 그동안 항체 전문 회사로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DC 기술은 인체에서 질환을 유방으로 항원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치료 효과를 지닌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입니다. 항체가 약물을 항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서 약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죠. 항체 약품과 합성약품의 장점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바이오 약품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항체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 기존 약물들을 ADC 플루템을 활용해서 적용한다면 기존에 있던 치료제 신약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망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약물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글로벌 ADC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2026년 약 28조 원으로 연평균 3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국내에서도 레고캠 바이오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이 ADC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국내 원탑입니다. ADC, 알테오젠은 SC제형, ABL은 이중항체예요. 결국은 얘네도 하고 있지만 핵심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특히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5건 총 1조 원이 넘는 ADC 관련 기술 수출 성과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019년 캐나다의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손잡고 ADC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유방암, 위암, 혈액암 등에 있어서 ADC 형태의 신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친호 효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DC 치료제 시장, 셀트리온의 ADC 기술 투자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셀트리온이 기존의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손잡고 ADC 형태의 신약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영국 익스다 테라피틱스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결정 소식이죠. 즉, 셀트리온의 미래 먹거리, 차세대 항체 신약에 대한 분야로서 투자를 결정하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ADC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그러면 익스다 테라피틱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레고캠 바이오, 영국 익스다의 4,963억 규모의 ADC 기술 이전.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바이오텍인데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AD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ADC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닥게다 푸싱 제약에 이어 세 번째 ADC 분야 기술 수출을 한 회사예요. 닥게다.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의 동아시아 사업부에 판권을 인수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레고캠 바이오 김용주 대표이사는 익스다는 세계적 수준의 ADC 개발 역량을 가진 회사다. 당사의 ADC 기술을 누구보다도 빨리 임상 개발 단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언급했다. 레고캠 바이오가 판단했었을 때 익스다가 계속해서 임상 개발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상, 2상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판단을 했다. 즉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익스다는 2012년 CEO인 데이비드 심슨을 포함한 세계적인 ADC 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영국 회사로 미국 보스턴에도 ADC 임상 개발 전문자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CSO인 로버트 러츠는 이뮤노젠 재직 시 블록버스터 약물인 캐사이를 비롯해 총 8개의 ADC 임상 개발을 주도한 바 있다. 그래서 이 익스다라는 회사가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인력이나 바이오텍, 중소바이오텍이나 기술바이오텍, 그리고
이 바이오텍은 기술력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게 보여지시죠? 길리어드 항암제 라인업 강화, 미국 이뮤노메딕스 25조 원의 인수, 무려 ADC 전문 기업인 이뮤노메딕스를 25조 원에 작년 9월 달에 인수했다는 소식이에요. 길리어드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텍이죠. 길리어드는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타미플루, 그리고 간염 치료제, 이 기본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적으로 항암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ADC 분야에 대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카티라고 하는 분야도 인수를 했는데 카티 회사도 결국은 전 세계적인 이 바이오텍과 빅파마의 이 ADC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DC 분야만 해도 시장 성장성이 무척 크다. 셀트리온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길리어드에 이어 머크까지 조단위 딜, ADC 기술거래 본물. 길리어드는 아까 25조 원에 인수했고 머크도 시애틀 제네티스와 5조 원 협력. 이 부분 ADC 분야는 전 세계의 제약 바이오의 큰 흐름이자 하나입니다.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홈페이지에요. ADC 기술 바이오 베터에 이게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하고 있었고 기존부터 이거에 대한 또 예전에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도 이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DC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려고 하면 레고캠 바이오를 조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 IR 자료인데 잠깐만 ADC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보고 가자고요. 얘네가 기술 수출하는 전문 회사거든요. 그래서 닥게다 익수다에다가 기술 수출했어요. 지금 4,548억 원, 4,963억 원, 2,784억 원. ADC 분야를 다 기술 수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ADC의 R&D 현황, 글로벌 1997년 이후 총 406개의 ADC 파이프라인이 개발됐고 41%가 임상 단계에 진입했고 현재 20%가 임상 진행 중. 현재까지 총 8개의 ADC 의약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ADC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10년 이후 ADC와 화학요법, 면역항암제 등이 병용임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병용임상, 믹스라고 하죠.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그리고 ADC까지 같이 병용임상을 하고 있다. 믹스를 해서 2012년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첫 병용임상 이후 시작 이후 급증 추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ADC 병용임상 시험의 연간 성장률은 21.48%이며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임상 시험은 51.31%이다. 병용임상을 한다는 거죠. 케미칼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기도 하고, 이거 두 개로 하기도 하고, 이거 두 개로 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 면역 항암제에다가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셀트리온이 또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행 중에 있죠. 2025년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파괴력이 큰 약이고요. ADC에 대한 분야도 확대를 한다. 자, 셀트리온의 미래가 한번 보여지시죠. 여기서. 자, 면역관문 억제제 잠깐 이해하고 갈까요? 자,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암세포가 잘 안 죽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생존력이 강하니까 자기 주위에 종양미세화 환경이라는 그물을 뿌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T세포라는 강력한 킬러 세포가 있는데 얘를 죽여야 되는데 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관문 억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그물을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T세포가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일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케미컬 항암제도 같이 투여를 하고 항체, 표적 항암제도 같이 투여하고 또한 여기 ADC도 같이 투여할 수 있다. 조금 이따가 ADC에 대해서 작용 기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ADC가 가서 항암제가 같이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같이 믹스해서 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확대되는 소식이 나오는 거죠. 즉 시장이 이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ADC 시장 규모가 2019년 26억 달러에서 2025년 136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연평균 31%, 아까는 뭐 35%, 6%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망이니까 더 커질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하지만 이 ADC 시장 규모, 항암제 시장 규모는 가장 큰 성장폭을 이뤄냅니다. 자, 그래서 출시된 ADC 의약품을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자, 시애틀 제네티스죠. 실시 판매권자가 닥게다고요. 자, 그리고
시애틀 제네시스죠, 얘도. 그리고 다이치 산교, 그리고 이뮤노젠 아까 있었죠. 그리고 화이자, 이뮤노젠, 이뮤노메딕스 아까 길리어드가 인수했던 회사고요. GSK, 화이자, 제넨텍, 로시의 자회사죠. 어쨌든 글로벌 빅파마와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오텍이 이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반드시 이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차세대 신약 분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DC가 어떤 의약품인지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ADC는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있고 여기 링커라고 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미칼 의약품, 항체와 케미칼의 융복합되는 그런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항체가 가서 다니엘클론 항체죠. 가서 항원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이 항원이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위가 될 수가 있고 각가지 위치가 되겠죠. 가서 위치로 안내를 하면 가서 케미칼이 가서 터트립니다. 얘를 톡신이라고 해요. 이 톡신인데 사실 케미칼 의약품은 약이면서 독입니다. 독이면서 약이고요. 이 ADC에 대한 기술력은 사실 항체에 대한 기술, 그리고 톡신에 대한 이 케미컬 의약품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이 링커, 끈이라고 하죠. 이 링커에 대한 기술, 또 결합 부위에 대한 이 항체와 이 링커의 결합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결합 부위에 대한 기술, 이 네 가지 기술로 나뉘는데 결국 셀트리온은 이 분야에서 투자를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효능을 결국 케미컬과 항체의 그 융복합으로 인해서 효능을 극대화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봤지만 이 항체, 셀트리온이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중요한 건 항체가 가서 안내하는데 이 링커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ADC는 안전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이 톡신이 무척 독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혈관 안에서 끊어지게 되면 이 톡신이 터지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무척.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ADC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탁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고 앞으로 무척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ADC 기술을 제가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왜 셀트리온에게 또 하나의 파괴력이 될 수 있냐? 우리가 SC 제형, 램시마 SC를 세계 최초로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내년에 이제 신약으로 준비 중이죠. 신약과 바이오 베터는요, 바이오 시밀러보다 부가가치가 무척 크죠. 시밀러보다 부가가치가 큰 게 바이오 베터, 바이오 베터보다 부가가치가 큰 게 신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램시마를 세계 최초의 레미케이드의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가 우리 바로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여기서 SC 제형을 적용을 시켰죠. 그리고 램시마에 적용시킨 걸 바로 유플라이마에 적용을 시켜서 확장을 시켜서 이제 고농도 휴미라, 고농도 유플라이마를 유럽에서 출격합니다. 왜 무서운 거냐? SC 제형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다. 다른 항체 의약품에다가 램시마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쵸? 다른 의약품에다가 계속 허주마도 지금 SC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SC형 하나만 갖고도 세계적인 기술이다. 미국의 할로자인,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를 무척 높일 수 있는 바이오 베터이자 크게는 신약까지 가는 미래 차세대 먹거리이자 현재 캐시카우로도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의 하나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셀트리온이라는 거죠. 그러면 ADC 또한 우리 셀트리온이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죠? SC 제형에 잠깐만 또 조금만 설명하고 갈게요. 셀트리온 라인업이 지금은 6개잖아요? 기존 3마에다가 이번에 레키노라, 그리고 유플라이마,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기존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년 하나씩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씩 출시가 되잖아요.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기존 라인업에다가 SC 제형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얼마나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게 되는지, 부가가치가 커지는지, 그러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ADC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을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셀트리온은 CM으로 시작을 했죠. 그쵸? 사실 이 이전에 송도에 공장을 지게 되면서 사실 송도에 공장을 세우면서 에이즈 백신이었던, 에이즈 치료제, 에이즈 백신이었던 백스젠, 이 백스젠의 투자 유치 CM으로 하기 위해서 송도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죠.
이때 엄청난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CMO, 브리스톨 마이스의 CMO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CMO에서 바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로 가게 되죠. 결국 그리고 신약, 이 신약의 첫 번째 타자인 바로 레케노라주가 바로 신약 개발 기간 보통 10년 이상의 조 단위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발 기간 1년, 그리고 가격은 개발 비용은 1,500억, 그리고 변이까지 1,500, 3,000억 프로젝트로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은 빅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을 라인업을 늘리겠죠. 신약. 왜? 바이오시밀러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합니다. 그쵸? 여기서 현금 흐름 창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계속 투자가 일어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케미칼도 확대해 나가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허가, 이제 그리고 제가 어저께 강조했던 직판까지 글로벌 빅팜으로 가기 위한 직판 체제의 완성, 그리고 신약에 대한 투자, 끊임없는 신약에 대한 투자와 라인업에 대한 확대, 항체 바이오시밀럼에 대한 라인업의 증가, 그리고 케미컬의 확대, 명실상부한 빅팜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돈을 엄청나게 앞으로 벌 것이다. 지금도 잘 벌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벌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의 폭발적인 선장은 반드시 시간의 차이일 뿐 주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방송 준비를 조금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컨디션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좀 언급을 좀 자세히 했어요. 방송 준비를 좀 많이 했지만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업데이트를 해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